여러분 기억하세요? 지난 시간에 직관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 또 직관적 경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. 그래서 코칭에서는 이 상대방이 사용한 단어나 표현 말고 그 너머에 있는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의도, 더 나아가서 가능성과 잠재력을 또 발견하고 그것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때 활용하는 방법이 경청이다 또는 직관적 경청이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주셨습니다.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함께 했던 걸 쭉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인증 코치니까 직관적 경청을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 직관적 경청을 잘하기 위해서 좀 언제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친절한 설명을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코칭 고객과 코칭을 할 때 일단 경청을 하게 되겠죠. 그리고 이제 지난번 얘기한 대로 직감을 활용해서 고객의 이면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그냥 집중해서 듣는 게 아니고요. 고객이 그런 신호를 보낼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시점을 아는 게 중요하고요. 그 시점을 얘기해 주는 게 직관지표다. 맞아요. 네. 직관지표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주로 쓰이는 게 있고요. 집중해서 쓰이는 게 있고 또 약간 부수로 쓰이는 게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로는 자기인식이라는 건데 자기인식은 코칭 고객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것 같아요. 나는 이런 사람이잖아요. 예를 들어서 저는 계획성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. 실행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. 저는 이거 해봤는데 이게 안 돼요.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일종의 틀이 있겠죠.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. 그래서 한 번씩 본인은 인식을 못할 수 있으니까 코치가 한 번씩 짚어주는 게 중요한 지표일 것 같고요. 대부분의 경우는 고객들이 그런 표현들을 조금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죠. 네. 그런 것 같습니다.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? 자기인식. 네. 그 다음에 또 많이 쓸 수 있는 직관지표가 불일치라는 거. 네.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거예요. 그럴 수가 있나요? 네네. 코칭이라는 것이 몇 회기가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. 그런데 분명히 말로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거나 아니면 분명히 얘기할 때 앞에서는 A라고 얘기했는데 뒤에서는 또 B를 얘기하는 거죠. 그러면 그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고객한테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질문들을 좀 전에 이런 대화를 하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서로 좀 불일치가 나는 것 같아요. 네,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식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하는 불일치. 네, 코칭에 쓰시면 중요한 또 직관지표가 될 것 같아요. 좋은 직관지표인 것 같습니다. 네. 또 없을까요? 네,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. 반복? 네, 반복해서 얘기하는 표현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 반복은 뭐냐면 그 사람이 주로 의식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패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. 그 패턴에 따라서 그분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한번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이게 그것도 해당되나요? 반복해서 이런 단어를 쓰고 계시는데 네. 어떤 의미인가? 그렇죠. 이런 것도 되나요? 네.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단어를 왜 쓰지? 조금 더 깊이 있게 자기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점점 저는 재밌어지고 있어요. 네. 더 다른 또 지표가 없는지 계속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자기인식, 그리고 불일치, 반복이라는 게 직관지표에서 가장 좀 코치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직관지표이고요. 그리고 또 조금씩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감정적 반응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코칭을 진행하는 가운데 어떤 상황이라든지 어떤 질문, 어떤 부분에서 고객이 격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것은 고객의 어떤 내면의 어떤 부분을 건드렸다는 얘기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그게 약간 격하게 나타난다든지 약간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든지 약간 우울하게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약간 무기력을 보인다든지 이런 부분을 터치하는 것들이 고객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확인하면 중요한 또 직관지표가 될 것 같네요. 좋습니다. 또 없을까요? 다른 것들? 네. 사람은 현재만 있는 게 아니고요.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, 중요한 흔적들이 남겠죠. 그래서 코칭을 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살아왔던 여러 가지 단순한 흔적들을 남겨놓거든요.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 보면 현재 고객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또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
그렇군요. 네. 이런 것도 될 수 있을까요? 그 비즈니스 코칭 진행할 때 그분의 집무실이나 이렇게 가게 되면 네. 뭐 상장이라든지 막 이런 게 전시돼 있잖아요. 네. 이런 걸 만들어준 원동력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것도 네. 이거의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? 네,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. 네. 주로 여기서 하는 직관 지표는 뭐냐면 고객이 표현한 거. 아, 표현하는 네, 표현하는 것 중에서 물론 질문을 통해서 고객이 반응하겠죠. 그래서 표현 이상의 부분들을 좀 터치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표현 위주로 네.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 어떤 게 있을까요, 코치님? 네.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혼자만이 아니고 주변에 여러 네트워킹과 관련된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리고 그런 네트워킹들이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얘기하거나 인식하고 있는지를 본인의 입을 통해서 좀 들어본다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나요? 본인을 나타낼 수 있는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? 뭐 이런 거. 네.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인식, 말,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 그 사람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것도 될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아까 과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람은 미래를 보는 모습에 따라서도 현재 본인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보통 코칭을 얘기할 때 우리가 긍정적인 성장의 부분도 터치하지만 현재 그 성장의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약간 자신의 문제에 갇혀있는 경우도 많잖아요. 네.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가고 현재 모습이 어디 있는지를 좀 돌아볼 수 있게끔 객관적인 어떤 시각을 주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고객의 현재 모습, 그 다음 미래 모습들을 조금 돌아볼 수 있는 뭐 관점 질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고객의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직관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어요? 한 7가지 정도 적재적소에 상황별로 쓸 수 있는 직관 지표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. 다 무엇이 더 좋고 더 많이 쓰이고 더 선호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정답은 없습니다. 근데 이제 옆에서 진행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썼던 게 아무래도 뭐 불일치, 반복 이런 네. 거였고요. 또 코치님 얘기를 쭉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아까 마지막에 삶의 흐름 그 지표를 얘기해 주시면서 고객의 삶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네. 어디로 가고 있는지 조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표라고 하셨어요.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삶의 흐름, 이 지표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코치, 그래서 우리 고객님께서 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조망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네. 코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였습니다. 네. 네.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제가 짧은 시간 이렇게 또 성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,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정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스킬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직관지표 7가지 스킬을 잘 기억하셔서 또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 정말 유익하였죠? 예,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또 구독 눌러주셔서 계속적으로 저희와 함께 소통하였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.